자, 복사 평형. 말 그대로 복사가 평형을 이룬단 말인데, 지금 태양으로부터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 맞지? 자, 태양에서 에너지 온다. 자, 바로 빛의 형태로 오는데, 에너지 전달 방식이 복사와 전도, 대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매개체가 필요 없이 빛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되는 게 바로 복사. 그러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지구 역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지구 온도는 올라가겠지.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가 평행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구 온난화를 하기 위해서 복사평형을 좀 하는 거야. 일단 복사평형 좀 보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에너지. 근데 두 개가 같다. 결과적으로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지구 온난화 계속 이야기하잖아, 맞지? 근데 지구 온난화는 약 150년 동안 약 1.2도씨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큰 변화는 아니라는 거지. 원래 실제 1도의 비율은, 자, 1도의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이건 약 15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복사 평형 상태에 있다.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은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전자기파. 자, 빛은 전자기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모든 빛을 우리 특히 볼 수 있는 빛을 뭐라 합니까? 가시광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내고 있죠? 적외선 내고 있잖아, 맞지? 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지만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빛은 파장에 따라 구분하는데 파장, 한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길이를 뭐랍니까? 신장이라 하잖아, 맞지? 키라 하기도 하고 신장, 몸의 길이, 파장, 파의 길이. 자, 빛은 횡파야, 종파야?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인 것. 그리고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관계. 자,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죠. 맞나? 이거 횡파야, 종파야? 위아래로 진동한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간다. 서로 수직 관계 있는 거지. 횡파입니다. 횡파. 자, 그러면 자, 이 파장 한 파의 길이가 다양한데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빛으로 나누고 있는 거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됐지? 자, 그런데 자, 가시광선에서 적색 쪽이 긴 겁니다. 일단 이 부분 좀 자, 가시광선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적색 밖에 있는 애를 뭐랍니까? 적외선. 자, 자색, 보라색 우리 자색이란 말 쓰잖아, 맞지? 뭐 자색 고구마, 자색 양배추 막 여러 가지 많지. 자, 그러면 적색보다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적외선이라 하고, 맞지? 자색보다 보라색보다 밖에 있으면 자외선 말 쓰는 거잖아, 맞지? 외자가 바깥 외자. 자, 근데 참고로 아까 적색과 자색 중에 적색과 보라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다? 적색이 더 깁니다. 빨간색이. 자, 적외선. 근데 적외선보다 더 긴 애가 바로 전파입니다.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TV나 라디오에 쓰는 것이 바로 전파가 되는 거지. 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쓰는 건 뭐죠? 전자레인지 쓰는 건 마이크로파지. 이 역시 전파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자색. 자,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걸 자외선. 참고로 보라색보다 더 짧은 애가 바로 자외선보다 더 짧은 애가 바로 X선입니다. X선보다 더 짧은 게 바로 감마선. 참고로 감마선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요거 방사선이지. 원래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 베타는 그냥 입자의 성질이고 감마선이 바로 빛, 전자기파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걸 감마라고 읽고 자, 가시광선의 범위는 좀 아셔야 되는데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요 단위 접두사인데 참고로 우리가 많이 쓴 게 뭐 밀리미터, 킬로미터 있잖아, 맞지? 바로 밀리와 킬로 이런 게 다 단위 접두사죠. 자, 참고로 마이크로미터 요게 몇 미터짜리일까? 자, 여러분들 1미터. 자, 1미터의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요거 1000분의 1미터 뭐야? 1밀리미터지. 밀리가 바로 1000분의 1 그 말이지. 참고로 여기 쓰고 있는 이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 쓸 때 몇 개 단위로 끊죠? 3개 단위로 끊잖아, 맞지? 바로 1000단위씩 변하는 거예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게 바로 현재 보면 1 마이크로미터를 말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M이잖아, 맞지? M. M을 여기 약간 붙여 쓴 거야. M을 붙여 쓴 거야. M을 붙여 쓴 거야. 됩니까? 요 마이크로미터. 자, 그래서 가시광선의 범위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이크로미터라고 읽는다.
자, 참고로 이 마이크로미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N, 나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노미터는 자,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말합니다. 이게 1 나노미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다. 가시광선의 범위는 자,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 요거. 그래서 가시광선의 범위하면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파장대의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가시광선만 알고 있으면 그 외적으로는 더 긴 것, 짧은 것 좀 구분이 좀 가능할 겁니다. 가시광선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또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기도 하지만 저 천문학에 가게 되면 또 쓸 거야. 천체 가면. 특히 나노미터 단위를 제시합니다. 나노보다 더 짧은 게 뭐냐면 10은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란 게 있어. 이 단위가 많지. 근데 반대로 요거는 계속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내려가잖아. 맞지? 근데 오히려 1000배, 1000배, 1000배 커지는 건. 자, 1000배가 1000m가 뭐죠? 1km. 킬로가 바로 1000이잖아. 맞지? 자, 바이트를 많이 써볼게요. 여러분들 1kB도 있고 더 큰 건 뭐죠? 메가바이트.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그 다음은 테라. 계속 1000씩 커지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쭉 한번 볼게.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외선보다 더 짧은 현재 뭐 X선이나 감마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보다 더 긴 전파도 있지만 이 세 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퍼센티지는 약 8%, 46 정도. 참고로 자외선 8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참고로 자외선보다 더 짧은 애들까지 다 포함한 게 저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적외선도 마찬가지. 적외선도 46 그랬지만 46보다 긴 전파를 다 포함한 게 저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가시광선 일단 요 정도 양을 다 가지는데 참고로 태양이 자외선을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약 8% 내고 있지만 지표까지 잘 도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누가 흡수하고 있지?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 거지. 특히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O3 오존층. 자, 그런데 우리 밖을 보게 되면 밖에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저 무슨 빛이죠? 어? 가시광선. 참고로 이 가시광선들은 바로 우리 지표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은 대기를 잘 통과한다. 그 말이 되겠지. 대기를 잘 통과해서 우리 지표까지 잘 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적외선. 자, 적외선도 역시 자, 대기에 잘 흡수를 당합니다. 참고로 역시 대기 흡수가 많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들이 바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놈 둘이가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2와 CO2.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지구에 들어왔을 때 입사란 말은 들어온 입사, 사는 비출사자. 자, 100% 비춰졌을 때 참고로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 이거 무슨 색깔? 파란색. 자, 파란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잖아, 맞지? 나머지 빛은 흡수하기 때문이잖아. 자, 태양,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우주도 타고 나가면 지구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뭐 촬영된 사진 많이 봤잖아, 맞지?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구 역시 일부 빛은 흡수하지만 일부 빛은 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반사율이 얼마쯤 되냐면 약 3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통상 이 30%는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흡수되기도 하고 또는 지표에 흡수되기도 하고. 자, 대기에 흡수되는 게 얼마쯤 되냐면 약 25%입니다. 나머지 45%가 지표에 흡수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지는 자료에 따라서 특히 과거의 자료들은 대개 25가 아니라 과거에는 2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나머지 50이 바로 지표에 도달한다, 흡수된다. 도달하기보다 흡수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5와 45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쯤 됐죠? 지구의 평균 온도? 10, 16, 18, 17, 15도. 15도씩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도하고 우리 체온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우리는 현재, 잠깐만, 태양의 표면 온도 얼마쯤 되죠? 태양의 표면 온도. 앞에 한번 했었는데, 흑점하면서. 6000이었습니다. 지구는 15, 저놈 6000, 온도 차이 많이 나잖아, 맞지? 근데 아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아주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한, 현재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현재 자외선 같은 이런 데도 막 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온도 낮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내고 있다? 적외선. 지구 역시 적외선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 대부분 적외선을 내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지표란 놈이 태양 복사 에너지 받은 다음에 이 역시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적외선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적외선을 낼 때, 자, 이 지표 위에는 바로 공기가 있잖아, 맞지? 바로 대기역에서 나오자마자 흡수를 당하고 있는 거지. 아까 태양빛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게 누구였죠? 대기 입자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였잖아, 맞지? 대기였지? 마찬가지로 위에서 들어오는 빛을 흡수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중간에 대기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놈이 바로 자, 이 지표에서 나오는 표면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온실 효과를 의미하는 거지. 바로 이 온실 효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란 말을 쓰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온실 기체가 바로 H2와 CO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실 기체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온실 효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불과 같은 역할을. 참고로 내가 방에 보일러를 켰어. 보일러 켜면 방보다 따뜻해지면서 저쪽 따뜻해질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보일러 꺼버리면 또 금방 식어버리지. 근데 내가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두게 되면 보일러 켰을 때 이게 현저금에 보온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일러 끄더라도 그 온기를 그대로 유지. 마찬가지로 현재 이 기체들이 바로 이 대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수증기와 CO2,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온실효과가 클까? 참고로 H2가 67%, CO2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CO2다.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야. 자, 과거나 지금이나 H2O, 이 수증기양 큰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과거나 지금은 큰 변화 없겠죠. 근데 CO2는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하면서 이 양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 CO2 양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온실효과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된 거지. 맞나?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따뜻해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그럼 변화되는 게 누구야? H2O입니까? CO2입니까? CO2 양이 최근에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 늘어난 거잖아, 맞지? 그렇지만 온실효과 자체는 수증기가 월등히 더 큽니다. 자, 그리고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자, 이거 어느 파장대 범위죠? 적외선이죠? 0.7보다 크잖아, 맞지? 적외선인데, 자, 이 범위는 우리가 참고로 대기의 창이라 그럽니다. 대기를 잘 통과하는 애들이야. 참고로 대기의 창, 자, 창문. 창이란 말은 이렇게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명하잖아, 맞지? 대기 창은. 자, 창은 투명하잖아? 그 말은 빛이 통과한다, 못한다? 투명하다. 통과한단 말이지. 그래서 대기 창이란 말을 쓴 거야. 자, 지표에서 적외선 범위의 다양한 파장이 지표에서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이 파장 범위는 쉽게 대기를 통과해서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띄워놨잖아, 맞지? 인공위성 띄워놓고 지표 열애 상태 확인할 때 이 파장대를 보게 되면 잘 보여, 안 보여? 인공위성 띄워서 이 파장대로 보게 되면 잘 보여, 안 보여? 보이겠죠. 왜냐면 대기를 통과하니까. 그래서 지표의 관측 요소로 쓸 때 이 파장대로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참고로 이 그림은 자, 대기가 없는 그림. 그대로 현저금이 왔다가 다시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중간에 이불이 없는 대기가 없는 자, 대기가 없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없는 거고 자, 일교차 클까 작을까?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 햇빛 없을 거잖아, 맞지? 일교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열되고 또 냉각되고 확 떨어지겠지. 이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의 온도차가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온실 효과가 없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대기가 있는 상태, 참고로 이건 온실효과 있는 거고 일교차가 좀 더 작아지겠지. 일교차가 작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대기 없는 것, 자, 다른 행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행성. 자, 대기 없는 행성 누가 있죠? 우리 태양계에서 대기 없는 행성 수성밖에 없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없어. 수성은 대기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기가 있으면 공기가 있으면 들어오는 운석들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 마찰력에 의해서. 근데 수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들이 왔을 때 그대로 때리면서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대기가 있으면 풍화 침식, 비바람 치면서 이 흔적을 지워버리잖아.
근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또 누가 또 그렇죠? 운석 부동이 많은 거? 달도 그렇지. 대기가 없는 놈 제시할 때 수성과 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달과 지구를 비교하면 더 낫지. 왜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비슷할 거니까. 됩니까? 그러면 달의 일교차는 크다 작다? 크게 나타나겠죠. 됐지? 예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자, 요거 대기는 그림이고, 자, 넘어갈게. 실제로는 이거 할 거야. 이게 마지막인데, 실제로 이거 할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원래 앞번 교육과정에도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게 내용은 있지만, 중요도는 낮다고 봤어. 그래서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문제 거의 안 나와. 근데 수능이 나와. 수능이 그렇다니까? 내용 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 자, 지금 세 개 영역인데, 대기 영역과 지표, 그리고 대기 밖의 우주 공간. 위쪽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구는 바로 이 대기와 지표 합친 게 지구가 되겠지. 이 우주 공간이고. 자, 아까 우주 공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올 거야. 반사가 얼마라 그랬죠? 30.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100 중에, 자, 30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간 거. 됐나? 100을 줬더니 30은 그대로 반사돼서 바로 나간 거, 우주 공간으로. 그러면 지구라는 공간에 대기와 지표에 흡수가 될 건데, 지표에 얼마? 자, 다시 소리. 대기에 얼마? 25가. 꽂혀서 들어간 건, 꽂혀서 들어간 건 이걸 말하는 거. 됩니까? 자, 그런데 대기와 지표, 우주라는 게 있지만 지구 역시 내고 있는 거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지표면에서 복사라는 형태로 104가 나오고 전도라는 형태로 8이 나오고 그리고 수문열, 이건 증발을 말하는 거야. 수문열. 상태 변화 열이잖아. 요거 21이 나오고 이 말이거든. 좀 복잡하죠. 다시 지표에서 열이 나왔을 때, 복사 나왔을 때 이 대기란 놈이 뭐 한다 그랬지? 지표에서 복사에너지, 지구 복사에너지 나올 때 이 불이란 놈, 이 대기란 이불이 흡수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 대기 역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뭐 할까? 방출하겠지. 방출하지 않으면 이 대기 온도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 대기 봐봐. 이 대기란 놈이 방출할 때, 자, 이 대기는 위쪽은 우주 공간, 아래쪽은 지표잖아. 양쪽으로 방출하겠지. 있으면 이 대기층은 위로도 아래도 다 방출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열을 낼 때 사방으로 열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대기란 놈은 우주 공간으로 66이 나가고 다시 지표로 다시 88을 준다 이 말이야. 좀 이상하지? 복잡하지? 자, 근데 쉽습니다. 하는 것만 볼게. 자, 좀 확대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자 25 일단 대기 입장에서 볼게. 대기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든 지구 복사 에너지 화살이 대기에 꽂힌 것. 그 말은 대기에 흡수되는 에너지잖아. 맞지? 자, 25 또 꽂힌 거 있습니까? 대기에 꽂힌 것. 둘 다 봐야지. 태양 복사, 지구 복사 다 꽂힌 것. 뭐 있죠? 여기 100 있지. 화살 여기 꽂혔잖아. 맞나? 그 말은 뭐냐면 지구 복사, 지표 복사 에너지 중에 100은 대기로 가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나온 게 4가 우주 공간 나온 그 말이잖아. 자, 어쨌거나 또 꽂힌 거. 대기에 꽂힌 거 있습니까? 대류 전도 얼마야? 8. 또 뭐 있죠? 수문열 21. 요거지. 이게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됐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할게. 잠깐만, 좀 이따 다시 할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더 이상 대기에 꽂힌 건 없잖아. 맞지? 자, 이제 대기가 나간 것, 대기에서 나간 것 볼게. 그러면 화살을 봤을 때 대기가 시작점인 거. 있습니까? 이거는 반사야, 반사야. 이건 흡수한 게 아니잖아. 맞지? 대기 복수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지. 맞나? 대기란 놈 내고 있는 건 현재 66과 88. 이거밖에 없잖아. 양쪽으로 나가는 건. 됐지?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거야. 한번 봐. 자, 이제 지표 입장에서 볼게. 지표. 지표에 이거 45 들어왔죠? 맞나? 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또 있나요? 88 있지. 지표에 꽂힌 것. 지표에 꽂힌 것. 됩니까? 지표에서 나간 것. 지표에서 나간 것. 화살표가 지표에 시작된 건 104, 또 8, 또 21. 이렇게 있는 거지. 됩니까? 자, 우주 공간에서 얼마를 줬지? 태양이란 놈이 원래
100을 줬는데 다이렉트로 반사돼서 나온 것 30 있지. 맞나? 그러면 지구라는 공간에 흡수된 건 얼마야? 70이죠. 70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거 45, 25, 70이잖아. 맞지? 자, 우주 공간으로 나간 건 얼마야? 우주 공간 나간 건 얼마죠? 66과 4, 70 똑같네. 맞습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여러분 생각하실 게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오른쪽에다 정리할 겁니다. 오른쪽에다 정리할 겁니다. 생각하실 게, 자, 단기적으로 볼게.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흡수량과 방출량 어때? 같지? 지표나 지구내랑 다 똑같습니다. 대기 입장에서 보더라도 흡수량과 방출량 똑같고, 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흡수와 방출 똑같고, 지구 전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흡수와 방출 똑같아. 됐지? 자,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 볼게. 다시 갈게. 자, 아까 대기에 흡수된 건 대기에 꽂힌 거지. 뭐 있습니까? 대기에 꽂힌 화살이 25, 또 100, 또 8, 또 21 되겠지. 맞나? 다 합치면 얼마죠? 100과 25와 21과 8은? 어이? 얼마? 세빈아 얼마? 얼마? 139. 139에 100과 20, 20이면 벌써 40은 넘는 것 같은데? 154 맞습니까? 맞나? 자, 대기에서 방출된 것. 자, 대기에서 방출된 것. 자, 대기 방출된 건 뭐 있습니까? 대기에 시작된 화살표는? 어? 왼쪽 태양 복사는 없고, 지구 복사 중에 대기 복사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얼마? 66과 88이죠? 맞습니까? 대기에서 나간 거. 대기에서 나간 거. 맞아? 66과 88.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세빈 한 번 더. 66 더하기 88은? 그렇지, 똑같죠? 똑같이. 봐봐, 똑같잖아. 똑같이.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지표 입장을 보겠습니다. 지표. 자, 지표에 꽂힌 것, 지표에 흡수된 것. 화살표가 지표에 꽂힌 건 뭐 있습니까? 45와 88. 또 있습니까? 또 있나요? 없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5와 88을 더하면 133. 됐지? 자, 이제 반대로 지표에서 시작된 나간 거 뭐 있습니까? 104와 8과 21. 세 개가 있죠? 역시 더하면 얼마 될까? 역시 133 되는 거죠. 됩니까? 어느 영역이든 복사 평형 상태에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게 되는 거지. 자, 지구 전체에 들어온 건 얼마죠? 지구 전체에 들어온 건? 지구 전체 흡수된 건 30을 반사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5와 25, 70 되겠죠? 자, 우주 공간 나간 것. 자, 방출이라는 것은 대기와 지표까지 포함해서 이게 우리 지구야. 그러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이 대기 밖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위쪽 대기 밖으로 나간 건 얼마야? 66과 4. 역시 얼마다? 70이다. 똑같은 거지. 맞지? 어느 영역을 보더라도 흡수와 방출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중간에 숫자 하나씩 지우는 거야. 중간에 숫자 하나씩 지우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게 대기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대기는 흡수와 방출 똑같을 거니까 미지수 하나 구할 수 있겠지. 됩니까? 그거 외울 거 아니야. 대략적 숫자를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냥 평형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거의 끝났는데 하나만 더. 대류와 전도 묶여 있잖아, 맞지? 대류와 전도가 묶여 있습니다. 팔로 묶여 있습니다. 대류와 전도.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표로 갈게. 자, 지표가 있습니다. 자, 대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대류 어떻게 에너지 전달하는 거야? 자, 봐봐.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전도는 뭐지? 여기가 지표고, 여기가 지표고, 여기가 대기야. 자, 지금 전도와 대류가 요거 꼭 몰라도 되는데 한번 제시할게. 자, 참고로 지표와 대기. 자, 지표가 가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이 지표가 가열됐기 때문에 이 실려 있는 공기들은 데워지겠지. 직접 닿았기 때문에 뭐가? 전도에 의해서. 맞지? 근데 공기가 데워지면 온도 올라가겠지?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지면 뭐합니까? 상승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상대 차가운 무거운 공기가 내려오겠지. 그럼 또 가열되겠지. 그럼 또 올라가겠지. 이 과정은 뭐죠? 대류. 그래서 전도와 대류 함께 일어나는 거지. 세트로.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수문열은 상태 변화열,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했죠? 잠열. 자, 지표에 물이 있다. 지표에 물이 있다. 이놈들이 지표가 따뜻하면 가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 일어나겠죠. 자, 물이 뭐로 바뀝니까? 수증기로 바뀐다. 맞지? 그러면 참고로 우리 손등에 물 증발될 때 이 손등에 있는 열을 가지고 지표에 있는 열을 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거야. 지표에 있는 물을 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거야. 지표에 있는 열이 수증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증기 어디로 가는 거야? 대기권 가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수문열에 의해서 증발에 의해서 21이 에너지 전달되는 그 말이에요. 됐나? 자, 볼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기를 기준 삼아도 되고 지표를 기준 삼아도 되고 얼마든지. 맞지? 자, B와 A가 지금 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표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없어. 자, 대기 한번 잡아볼게. 자, 지금 대기에 흡수된 건 화살표가 대기에 다 꽂힌 거잖아. 맞지?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대기 방출된 건 대기 방출된 건 이렇게 2개 이거밖에 없네? 맞지? 자, 그러면 B와 요거 25와 그리고 8과 21이 대기에 흡수된 것. 맞죠? 자, 대기에 흡수된 것. 자, 방출된 거는 66과 88. 이렇게 2개 있는 거지. 됐나? 그러면 식을 쓰면 이렇게 B가 얼마? 100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B는 100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B가 100이란 말은 A가 나와서 B와 4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야? 104가 되는 거지. 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라기보다 이제 지표 입장에서 한번 볼게. 지표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왜냐면 A가 지표에 있으니까. 자, 지표에 들어온 건 뭐뭐 있죠? 지표에 흡수되는 건? 지금 화살 꽂힌 것 바로 45하고 88이 있는 거지. 맞지? 자, 지표에 나간 건 8과 21과 A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45와 88 더한 것과 8과 21과 A 더한 게 똑같다. 그랬더니 A가 104가 나오겠죠. 맞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04가 나왔단 말은 결과적으로 B도 구할 수 있는 거지.